집중주세 프로그램 김문수 후보 대통령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이 바쁜 시간에도 이렇게 우리 김문수 후보 대통령 만들기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훌륭하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자, 이제 집중주세의 처음 시작의 문은 누구? 우리 구로갑의 자랑스러운 위원장이십니다. 지금 중앙선대위 대변인 하시면서 요즘 TV에 자주 나오시죠? 누구? 목소리 작으면 연사 안 하십니다. 이분도 중앙에 계신 분인데. 자, 여러분 모시겠습니다. 호준석 위원장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구로갑에 지난번 유세 때 나오셨던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법으로 할 수 있는 선거 운동원이 9명인데 전부 다 청년입니다. 전국에서 우리만 그래요. 근데 이 청년 운동원들을 어떻게 모았느냐? 전국에서 물어보십니다. 도대체 청년들을 어디서 구했냐? 구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자원해 주십시오 하고 문자를 당원들한테 보냈더니 청년들이 전원 다 자원을 했어요. 그분들이 지금 어디 계시냐? 이 앞에 두 분 계시고요. 여러분 저 뒤에 보세요. 저 뒤에 지금 서 있는 우리 자랑스러운 청년 선거운동원들, 저분들이 이번 대선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분들에 대한 기사가 서울신문에서 이 소문을 듣고 지난주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기사를 길게 썼는데 그게 네이버 메인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댓글이 수백 개 달렸고요. 제가 엊그저께 여의도 국회에 나갔더니 거기 있는 분들이 그걸 다 읽고 저한테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우리 청년들이 주인공인데, 왜 청년이 주인공이냐? 이번 대선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우리가 글로벌 선진국 세계 5위권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다시 추락할 것이냐 달려 있는 것이고, 우리가 전자의 선택을 한다면은 우리 청년들이 이 위대한 나라를 세계 5위권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청년들이기 때문에 저는 진심으로 이 청년들이 이번 대선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청년들이 세계 5위권 나라로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 만들어 주실 겁니까? 네! 여러분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오만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어디요? 오만.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오만은 어디에 있어요? 중동에 있어요. 베네수엘라는 어디 있습니까? 남미에 있어요. 두 나라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석유가 난다는 거예요. 석유가 나요. 근데 오만은 어떻게 했느냐? 석유가 나니까 그걸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규제를 혁신했습니다. 규제를 풀었어요. 투자하는데 진입장벽을 낮추고 인허가 쉽게 하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됐느냐? 외국인 투자가 17%가 늘어서 나라가 석유가 아니라도 잘 먹고 잘 사는 부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는 석유만 믿고 나라에 있는 돈 다 퍼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좌파 독재자 차베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차베스 들어보셨습니까? 차베스가 20년 전에 집권한 다음에 대법관을 13명 늘리면서 다 자기 사람들을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법원이 장악됐고 그 다음부터는 부정선거를 해도 어떤 독재를 해도 대법원이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질 않아요. 그 결과 지금까지 20년 동안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엊그저께 베네수엘라에서 총선과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투표율이 몇 %였는지 아세요? 12%.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12%. 왜 이렇게 되느냐? 투표하면 뭐해? 투표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사법부도 마음대로, 행정부도 마음대로, 입법부도 마음대로 완벽한 독재국가가 됐고, 그러는 동안에 나라 경제는 추락해서 전 세계에서 경제 파탄의 대명사가 바로 베네수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만의 길로 갈 것이냐, 베네수엘라의 길로 갈 것이냐,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김문수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재명의 길로 갈 것이냐, 그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문수의 경기도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한 일을
딱 한마디로 줄이면 뭔지 아십니까? 규제 철폐, 규제 혁신. 규제를 풀었더니 공무원들은 싫어하지만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1등으로 올라갔어요. 그전에는 규제가 있고 공무원 청렴도가 전국에서 꼴등이었습니다. 김문수 취임하기 직전에. 그랬던 경기도가 규제를 철폐하니까 기업들이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8년 동안 얼마가 투자됐는지 아십니까? 123조 원입니다. 123조 원. 삼성전자 중국으로 가려던 공장이 평택으로 들어갔고, 이천에 하이닉스 공장이 증설했고, 여러분 방교, 동탄, 판교, 그때 테크노밸리가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때가 글로벌 외환 위기 때였는데 외자 유치만 23조 원이었습니다. 여러분 123조 원이 유치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일자리가 87만 개 만들어졌습니다. 일자리 87만 개는 그 당시 전국에서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의 절반이에요. 절반. 그 결과 법인세가 더 거쳤죠. 기업들이 들어오니까. 주민들의 소득 수준이 160%가 향상됐습니다. 160%면 내가 한 달에 200만 원 벌었다면 그게 320만 원이 됐다는 얘기예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소득 상승률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세금이 더 거쳤죠. 세금이 더 거치니까 그걸로 복지를 크게 확대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경제가 살아나는 모델인 것입니다. 이번에 금문수의 핵심 공약이 뭔지 아십니까? 규제 혁신처. 규제를 풀면 공무원들은 싫어하지만 기업들은 좋아하고 기업들이 투자하게 돼 있고, 그러면 일자리가 생기고, 그러면 다시 세금이 거쳐서 복지를 확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안 해요. 못 해요. 그렇지만 이 길로 가면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오만과 똑같은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대의 길이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가 경제 성장률이 5.6%까지 올라갔는데 그 다음 지사가 남경필입니다. 남경필 때도 그 성장률이 유지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 지사 2018년에 취임했습니다. 4년 동안 재임했죠. 그때 경제 성장률 2.3%까지 추락했습니다. 돈 풀고 지역 화폐 찍고 이렇게 하는데 경제가 살아나겠습니까? 그 지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재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은 일을 또 하겠다라고 합니다. 며칠 전 들으셨죠? 나라 빚을 더 내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라 빚이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600조에서 1000조 원으로 600조가 쌓인 것이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이뤘던 70년 동안의 나라 빚이 600조가 쌓였는데 불과 5년 동안에 거의 2배 1000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제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때 경제가 살아났습니까? 아니요. 집값이 어떻게 됐습니까?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자영업자들 배업하지 않았습니까? 청년들이 제일 먼저 일자리 잃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시장의 원리를 인정하지 않고 기업들의 역할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다른 생각을, 다른 방식을 억지로 찾아냅니다. 그것이 바로 소주성 마차가 말을 끊다. 어떻게 됐습니까? 청년들부터 일자리 잃어버렸죠. 최저임금 급격하게 올리니까 사장님들이 다 키오스크로 대체해서 젊은이들이 일자리 잃었어요. 결국은 자영업자들이 다 폐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나라빚을 늘리자고 합니다. 지역화폐 찍자고 합니다. 오늘 이재명 공약집이 나왔는데 지역화폐 중앙정부가 꼭 도와줘야 된다 써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요. 안 됩니다. 여러분, 빚을 늘리면 왜 안 되느냐? 미국의 신용등급이 얼마 전에 강등됐습니다. 왜? 나라 빚이 더 늘어나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빚을 더 내겠다라고 하니까 장기 국제값이 폭락하고 신용등급이 떨어졌습니다. 미국은 돈을 찍어내는 기축통화국인데도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돈을 찍어낼 수 없는 비기축통화국인데 비기축통화국 가운데 국채 증가율이 세계에서 2번째로 높습니다. 그런데 돈을 더 찍어내자고요? 어디로 가는 겁니까? 베네수엘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5년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에 원전을 2050년까지 400기를 돌리겠다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5년 뒤까지 원전 10기를 더 착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원전 한 기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조 원. 우리가 얼마 전에 체코에서 수주했잖아요. 한 기 값이
10조 원이 넘어요. 3개를 수주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원전을 자체 기술로 만들 수가 없어요. 누가 최대 수혜자냐? 한국이다. 이건 제 뇌피셜이 아니라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부분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AI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전력이 없으면 안 되고 원전이 없으면 안 됩니다. 벨기에와 덴마크가 신재생 에너지의 대표 국가예요. 40년 동안 원전을 안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원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전 시대에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재생 에너지.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하다가 탈원전 한다고 신재생 에너지 한다고 태양광 짓고 누가 돈 벌었습니까? 좌파 태양광 이권 파리떼리 다 자기 배만 불렸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다 나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 신재생 에너지 그렇게 해서 AI 시대를 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왜 김문수를 선택해야 하는지, 왜 이재명의 길로 가면 안 되는지, 이재명이 범죄자고 상권분리 파괴하고 이런 얘기 저 하지 않겠습니다.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 우리의 미래는 너무나 명백한 것입니다. 봉천동 언덕길 25평 아파트에 사는 정치인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경기지사 8년 하는 동안 경기도는 부자가 됐는데 자신은 재선할 때까지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김문수 지사의 비서가 지금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당에 수석 대변인으로 있는데 저랑 같이 방송하다가 엊그저께 방송에서 자기가 본 얘기하는 거 제가 직접 들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정치인이 앞으로 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심이 있는 사람이 정책을, 진심이 있는 정책과 예산을 펼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앞에 대봉동에 있는 한일 도로표에서 6년 동안 거기서 보이노공으로 근무하면서 약자들, 여공들을 위해서 젊음을 불살랐죠. 저는 저기 우리동 영풍아파트에 삽니다. 아시죠? 영풍아파트 110동 동대표 남영숙 여사님께서 저한테, 제가 여기 오류동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저를 알아보시고 제 손을 꼭 붙잡으시면서, 저는 사실 그분은 몰랐죠 누구신지, 붙잡으시면서 내가 김문수랑 같이 일했었어요. 한일 도로코에서. 그때 여공이셨어 이분이. 그러면서 그때 노조 단합대회 가면 노조가 돈이 없으니까 여공들은 짜장면 한 그릇씩 사주고 자기 혼자 돈 없으니까 짜장면 못 먹고 옆에 한 구석에 서 있었대요. 김문수, 청년 김문수가.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사람이라면서 제 손을 꼭 붙잡고 제발 우리 김문수 후보 좀 잘 좀 도와달라고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더라고요. 남영숙 여사님 잘 듣고 계시죠? 네, 이런 김문수 대통령 만들어서 진심이 있는 정책, 약자를 위한 대한민국, 그리고 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 규제 철폐하는 대한민국 만들어 봅시다. 뭉치면 이깁니다. 모이면 이깁니다. 여러분, 현명한 선택, 위대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